1959년 소련 우랄산맥 9명의 등산객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수색대가 발견한 것은 안에서 찢어진 텐트였습니다.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눈밭으로 뛰쳐나간 9명의 대학생. 그날 밤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기록은 다틀로프 고개 사건입니다. 기록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색 작업은 예상보다 훨씬 오래 걸렸습니다. 실종된 지 26일 만에 첫 번째 흔적이 발견됩니다. 텐트는 바깥이 아니라 안쪽에서 칼로 찢겨 있었습니다. 텐트 안에는 신발과 두꺼운 방한복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영하 30도의 눈밭으로 맨발에 가까운 상태로 뛰쳐나간 것으로 보였습니다. 발자국은 숲을 향해 약 1.5km 정도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숲속에서 첫 번째 시신 두 구가 발견됩니다. 두 사람은 숲속의 거대한 삼나무 아래에서 발견됐습니다. 두 사람은 얇은 속옷만 입은 채 숨져 있었습니다. 근처에는 급하게 피운 것으로 보이는 작은 모닥불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삼나무의 높은 가지는 부러져 있었고 누군가 나무 위로 올라갔던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수색대는 텐트와 삼나무 사이에서 또 다른 세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모두 텐트 방향으로 향하다가 쓰러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4명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4명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혹독한 눈보라는 수색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수색은 몇 달 동안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습니다. 수색대는 깊은 계곡 아래에서 마지막 4명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상태는 앞서 발견된 5명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몇몇은 갈비뼈가 산산조각난 수준의 골절을 입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두개골이 크게 함몰된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피부에는 외부에서 맞은 흔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마치 자동차와 충돌한 것 같은 강한 충격이 몸 안에서만 발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사관들은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발견된 여성 류드밀라 두비니나의 혀가 대부분 사라져 있었습니다. 눈과 입 주변의 연조직 일부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누군가가 시신을 훼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다른 가능성도 제시했습니다. 오랜 시간 눈과 물속에 노출된 시신은 자연적인 부패 과정에서 연조직이 먼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혀가 사라진 이유가 반드시 범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일부 등산객의 옷에서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것입니다. 왜 평범한 대학생들의 옷에서 방사능이 검출됐는지는 지금도 논란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수많은 가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제기된 가설은 군사실험설이었습니다. 당시 이 지역에서는 소련군의 비밀 실험이 진행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일부 목격자들은 그날 밤 하늘에서 주황색 빛이 움직였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이 증언만으로 군사실험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눈사태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눈사태를 피하기 위해 등산객들이 텐트를 찢고 뛰쳐나왔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안쪽에서 찢어진 텐트는 이 가설과 어느 정도 들어맞았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조사한 전문가들은 몇 가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주변에는 대규모 눈사태가 지나간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한밤중에 텐트를 버리고 밖으로 뛰쳐나와야 했던 걸까요?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새로운 가설이 등장합니다. 바로 카타바틱 바람입니다. 카타바틱 바람은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산비탈을 따라 순식간에 쏟아져 내려오는 현상입니다. 이런 바람이 갑자기 불면 텐트가 무너질 것이라는 공포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진은 작은 눈사태와 강풍이 함께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 역시 모든 의문을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다른 가능성을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확인 비행물체, 즉 UFO가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설산의 정체불명의 생명체,
이른바 예티가 있었다는 이야기까지 꺼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가설들을 뒷받침할 만한 신뢰할 수 있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사건의 공식적인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소련 당국은 사건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강력한 힘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기록은 오랫동안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소련 정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을 설명하려는 새로운 연구들이 등장했습니다. 2020년대에 들어서는 당시의 지형과 기상 조건을 컴퓨터로 분석하는 연구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연구진은 작은 규모의 눈사태와 강한 바람이 함께 발생했을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이 경우 등산객들이 텐트가 무너질 것을 우려해 급하게 밖으로 나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바람과 어둠 속에서 일행은 서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저체온증과 부상으로 인해 한 명씩 쓰러졌다는 설명입니다. 이 설명은 과거의 여러 의문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 신발과 옷을 제대로 챙기지 않았는지, 왜 일부 시신에서는 그렇게 심각한 부상이 발견됐는지, 그리고 왜 9명 모두가 한밤중에 텐트를 떠났는지, 어쩌면 이 사건의 진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평범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1959년 2월 우랄 산맥에서 벌어진 그 밤의 모든 순간을 직접 본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타틀로프 고개 사건은 6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날 밤 9명은 텐트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기록자 K였습니다. 다음 기록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